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오늘도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침 콜콜콜 시간에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반등이 나가고 있죠. 어제 이어가지고 위로 떠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쟁 여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어봤자 한 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보다 조금 넘었지만 이제 전쟁 여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제 휴전이 되든 안 되든 시장은 이제 제 갈 길을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하셔야 되는 종목들 조금 미뤄왔다면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서둘러야 될 수도 있고요.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게 낫지만 어쨌든 이제 내가 지금 종목들이 너무 많이 없다면 현금이 좀 많다면 신규 매수도 이제는 서서히 해야 되겠죠.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저와 함께 전화를 통해서 풀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놓으시면은 저희가 상담 중간 또는 끄트머리쯤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목요일은 제가 스피드데이라고 해서 빨리 많은 분들께 상담을 해드리는 날로 제가 정해놨잖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 상담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요.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좀 해결해 가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여러분들 상담 받으시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낫고요. 특히나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다시피 바닥에 있는 종목들 급등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추가 매수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괜히 추가 매수 안 하고 멍하게 있다가 그냥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판단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잘 하시는 것이 본전도 찾고 현금도 생기고 또 다른 매매를 할 수 있는 재시작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상담을 아끼지 말고 겁먹지 말고 많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5,800선 이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죠. 코스피가 1.2% 밀리고 있지만 어제 올라온 거에서 크게 빠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종전에 대한 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코스닥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가면서 위로 또 올라왔습니다. 차트 모양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상향을 했다가 빠지고 있는 우하향으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있어서 약간 우산처럼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약간 이거를 우리가 원형 천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형태를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여기서 이제 빠진다고 하더라도요. 올라온 기업들이 빠지는 거고 내려와 있는 기업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해도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밑에 있다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아래쪽에 있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거나 또는 N자 반등으로 이렇게 튀어오른다거나 하는 이런 기업들,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날아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런 기업들 중에서는 동전주들이 조금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환기 종목이라든가 관리 종목 이런 것들이 이제 상패를 면하기 위해서 7월 달에 상패 기준이 되니까 상패를 면하기 위해서 급등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상패 직전에 이제는 우리가 물량 턴다라고 하죠. 세력들 입장에서는 상패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급등시키는 경우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튀어오르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요즘 좀 많이 보이고 새롭게 올라오는 기업들이 조금 눈에 띈다라는 거. 사실 알루미늄 이런 기업들도 바닥에서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는데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뭐 올라왔던 기업들이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따라다닌다기보다는 올라왔냐 올라오지 안 왔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캐캐묵은 종목을 과거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탈출 사례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게 된다면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탈출이 된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반등 조금 나갔는데 어떻게 탈출이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9만 원에 사신 분이 2만 원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가 36,000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35,600원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반등이 나갈 때 오히려 수익을 내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9만 원에 사가지고 탈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2만 원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3만 원대 중반까지 매수가를 낮춰 놓으니까 올라갈 때 이득이 나가지고 바로 수익 내서 나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원래라면은 내가 추가 매수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렸다면 9만 원에 사서 밑으로 갔을 때 한 반토막 그대로 여전히 반토막일 텐데 오히려 수익을 20-30%대 내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단기 조그마한 반등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앞에서 올라왔을 때 이만큼이 77%짜리 상승이지만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여기는 110%짜리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나오는 아래쪽에서 나오는 반등을 되게 무시해서 저거 올라와서 무슨 반등이 나와
나와서 수익이 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이게 차트의 함정인데요.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수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는 요 느낌은요. 15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쪽에서 150%는요. 지금 이거 제가 그어놓은 것보다 더 올라가야 150%지 지금 이건 130%짜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밑에가 150인데 위쪽은 130이라고 한다면은 아래쪽의 상승률을 우리가 좀 무시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닥 매매가 좋은 거고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지금은 내가 탈출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종목들도 조그마한 반등에도 눈으로 봤을 땐 조그마한 그 반등에도 수익을 내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전쟁 여파가 사라지게 되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 이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압박을 견디기가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자꾸 이렇게 시장을 먹구름을 자꾸 들이우게 된다면은 결국 상승이 멈추게 되고 하락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점은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하반기로 넘어갔을 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예상치는 9월에서 10월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후로 해서 하락세로 만약에 진행이 돼버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기회 다 달리는 겁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본전 뭐 추가매수 해봤자 아무 의미 없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기회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이 기회를 우리가 알차게 사용을 하려면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캐캐묵은 종목들을 탈출할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추가 매수 해놓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추가 매수 해놓은 돈들을 잘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락장에 맞게끔 다시 매매를 세팅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리셋 기회, 재시작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잘 대응할 수 있다면 아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상담받는 게 매우 유리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현진 메터는 무서워서 자네 잔소리도 많고 무서워서 상담이 무섭고 좀 싫어요라고 한다면 다른 멘토님들 할 때라도 전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로 상담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 진심 어린 충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리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요즘 같은 시기에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100번, 1000번, 10,000번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든 간에 잘 해결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길은 열려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해드릴 거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상담 신청하시고 유튜브 채팅창에 올리시면 되는데 상담 참여 방법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오늘도 스피드데이 최대한 많은 분들 빨리빨리 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종목부터 보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네이버를 매수를 하셨고요. 20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30% 비중이고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20만 7천 원이면 사실은 이게 매수가가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요. 딱 하나입니다. 비중 줄이세요. 일단은 비중이 많으면요. 내려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할 거면 비중이 30%선은 안 돼요. 왜냐하면 30%인데 얘가 지금 과거의 차트를 보시다시피 16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이버가 16만 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네이버 쇼핑부터 해서 네이버 우리 검색할 때 쓰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16만까지 내려갔다 해가지고 네이버 뭐 홈페이지가 느려진다거나 네이버 쇼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구매가 안 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은 회사 가치랑 문제가 있겠지만 네이버는 항상 네이버입니다. 그냥 주가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네이버나 16만 원짜리 네이버나 사실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한 주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건데 20만 원대 여기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내려갈 때 사는 거 찬성합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는 거고 늘 부르짖는 게 그거죠. 내려갈 때 사라.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주식의 신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요. 최저점에 사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다는 말은 30% 비중으로 들어가시기엔 너무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럼 비중을 몇 프로나 더 실으시려고 여기다가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내려가더라도요. 난 100% 네이버밖에 없어요. 라고 한다면 30% 비중이 적당한 비중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70%를 여기다 다 그냥 올인할 계획이기 때문에 돈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으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30% 비중이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현금이 한 20%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 오늘 절반 파셔야 됩니다. 절반 매도하신 다음에 이거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의 계획을 위해서 조금 약간 좀 빼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뷔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여러 가지 먹으면서 하나하나 맛보다가 맛있는 거 먹어야지라고 계획하는 거랑 그냥 하나만 잡아가지고 난 저것만 먹을 거야 해서 퍼는 거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나는 저것만 먹을 생각이 아닌데 다른 거 다 먹을 생각인데 한 개만 많이 갖고 오게 되면은 야, 그거 너무 많이 갖고 온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네이버를 30% 비중 담았다. 만약에 이 종목만 매수해서 이 종목만 가져가실 거고 앞으로 내려가면 난 비중 100%까지 들어갈 겁니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습니다. 딱 적당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절반 줄이세요. 절반 줄이시고 내려갔을 때 18만 원 내지 17만 원 요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비중을 그때서야 30%까지 늘리는 게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갈수록 무겁게라는 전략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내려갔을 때 살 돈이 충분하고 난 이 종목만 살 거다. 지금 비중 괜찮습니다. 만약에 난 내려갔을 때 돈이 없고 지금 약간 돈 좀 부족한데요 라고 한다면 지금 나중에 내려갔을 때 늘릴 수 있는 정도까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다. 그거는 현금 유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추천드리는 비중은 15% 절반으로 줄이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이버는 내려갔다가 가든 여기서 바로 가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어찌됐든 간에 대응을 안 해도 가만히 냅두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시간이 어차피 해결해 준 문제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 대응만 잘 해놓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비중 조절만 좀 잘하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있는 종목입니다. 원익홀딩스고요. 워딩홀딩스를 35,000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봤던 네이버하고 완전 상반된 차트 모양이죠. 네이버는 밑으로 내려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올라온 종목이잖아요. 올라온 종목은요.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그냥 100번, 1000번, 만번 유리합니다. 추가 매수를 괜히 했다가는 허공에 떠가지고 내가 매수가가 많이 빠지지도 않고 비중만 위에서 많아지게 되면요. 아까 말한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내려갔을 때 얘가 내려가게 되면 저 아래쪽 5,000원대, 만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보고 있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비중을 위에서 늘려버리면 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 갈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송합니다. 내려갈 때는 무겁게 하는 건데 올라갈 때는 가볍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가볍게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비중 10%가 딱 적당하고요. 비중 10%에서 지금 여기서 35,000원대 매수했을 때 밑으로 밀린다면은 사실상 차트가 무너진다거나 저점이 깨진다거나 손절 라인을 지나간 건 난다면은 손절하고 나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손절 안 하고 들고 가다가 추가하면서 할까? 요는 사실 그거는 이 세상 어느 시기에도 어느 세상에도 그렇게 추가하면서 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렇게 추가매수를 하게 되면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려갈 때 손절하고 나가는 게 맞는 거고 밑으로 갈 때 추가매수하는 것에 미련 때문에 하는 것뿐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익홀딩스도 이제 우리가 홀딩스 관련주들이 이제는 자리가 좀 잡고 나면은 이 전쟁 여파가 좀 이렇게 좀 사라지고 나면은 저평가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온다거나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PBR이 낮은 기업들을 7월부터 이제는 공식적으로 공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요. PBR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PBR이 0.25, 0.2 이거밖에 안 되다가 이제 올라와서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3.7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PBR이 너무 낮다 보니까 홀딩스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런 테마로 올라왔고 회사는 지금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고 엉망입니다. 돈도 못 벌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추가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테마를 이용해서 다 반등 나갈 때 정리하고 나가자. 지금 매매 좀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반등 나갈 때 본전 또는 4만 원까지 반등 나간다면은 정리하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홀딩스와 관련된 지주사 테마들이 만들어져서 올라가게 된다면요. 힘이 강하다면은 정고점인 45,000원까지 갈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너무 운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예상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본전 나오면 정리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되겠고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이고요.
지금 23,000원대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이제는 5%다라고 하셨는데 비중이 5%고 이걸 23,000원대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것이 맞는데 내려갈 때 이제 무서워서 못했겠지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요 근래 요 어딘가 최근에 사신 것 같거든요. 과거에 사서 본전이다라고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과거에 뭐 2023년도 이런 데 사가지고 5% 가져가는데 본전이다 하면 내려갔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게 너무나 억울하죠. 샀으면 더 많이 샀으면 수익이 지금 나고 남았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앞에 사서 들고 왔다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낸 게 너무 아깝다. 다음번에 이렇게 보내지 말라. 내려가면은 무겁게 비중을 늘리는 것이 나중을 위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최근에 매수해서 따라붙은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매매를 하신 겁니다. 이 자리가 23,000 요 자리가요. 넘어간다면은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넘어가지 못했던 자리는 막혀있는 자리인데 막혀있는 자리가 뚫리게 되면 우리가 속이 딱 채했을 때 채했다가 뭔가 우리가 소화제 같은 걸 먹고 난 다음에 뚫렸다 하면 엄청 상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상쾌하게 시세를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 리테일도 23,000원을 뚫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여기가 뚫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그냥 다시 내려갑니다. 아래쪽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상한 자리 사신 거예요. 원래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자리. 이런 거는 고점에 있는데 고점에 샀다 이거는 이상한 자리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맞고 떨어진 자리에 맞고 떨어진 자리를 왜 삽니까?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사든지 돌파하면 사든지 밑으로 내려가면 사든지 해야 되는데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고점에 사서 들고 있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23,000원대 본전 왔으니까 어떡할까요가 아니라 지금 샀다 생각하세요. 지금 샀다 생각하고 21,000원 무너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000원 무너지지 않으면 돌파가 돼서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약수익으로 그냥 정리하고 나가는 거 어떨까? 한 27,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27,000원을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팔고 난 다음에는요. 21,000원대 만약에 무너져서 팔았다. 그럼 밑으로 내려갔을 때 17,000원대나 뭐 2만 원 밑으로 깨진다면은 서서히 들어가면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좋다. 그래서 이거 매매 방식을 완전히 정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제일 꼭대기 사가지고 이제 본전인데요가 아니라 내려갔을 때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이 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매매하시게 되면은 누구나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매매 방식을 좀 고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면서 지금은 홀딩하시되 21,000원 무너지면 손절, 반등이 나와서 위로 쭉 치고 간 다음에 27,000원대를 목표로 잡아서 분할 매도해서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을 52,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52,000원에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네요. 일단 52,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는 것은요. 이것도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N자 반등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 N자 반등으로 매매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N자 반등은요. 사실 이렇게 반등이 좀 나갔을 때 여기서 밀려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N자 반등이 무조건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약하게 나오고 빠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이 끝일지 더 갈지는 이제 내일 돼야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여기서 이제 약간 멈춰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일 빠지기 시작하면은 여기가 끝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내려가기 시작하면 정리하고 나가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여기서 더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N자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오는가 보다.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뭐 나쁜 기업도 아니고 실적도 좋고 나쁘진 않는데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온다 이야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반등이 좀 나가다가 그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종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들을 본다면은 테크윈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다시 치고 갈 것인가 하면요. 삼성전자도 지금 못 가는데 얘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얘도 단기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요거는 단타성으로 접근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타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붙일 때는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려가면 손절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 가져갈 때 내가 추가 매수 해야지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상담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네이버 말고는 추가 매수할 종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추가 매수가 아니라 단타성으로 손절하고 나가야 되는 자리에서 매매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매매해놓고 추가 매수 하겠다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좀 안 된 매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내려가게 되면은 저점을 잡아놓고 밀리면 손절하는 게 나은데요. 5만 원 밀리면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만 원 밀리면 정리하셨다가 근데 그 뒤에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나요? 다시 사는 겁니다. 원래 단타는요. 치고 빠지고 다시 들어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매매를 단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는 차트를 보면서 이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난다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5만 원 손절하고 나간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 같으면은 다시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챙기는 형태로 재매수하는 것이 옳다, 재도전하는 게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만 원 손절 반등이 나간다면은 6만 원 내지 6만 한 3, 4천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명신산업 네. 5% 12,300원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단가를 낮춘 거예요. 잘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5, 6년 전에 매수하셨을 때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제가 신규 상장률 물리면 최소 3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때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서 지금 5, 6년이 간 것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상장했을 때 잘못 사면 그냥 무조건 3년까지는 거의 고생한다 보시면 돼요. 그냥 90% 이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신산업이 잘못된 기업이라던가 나쁜 기업이 아니라 내가 신규 상장주를 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냐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네. 이제 이 구별을 못 하게 되면은 야, 내가 기업을 잘못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음에 또 신규 상장주 사가지고 또 물려버린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가 테마가 뭐든 업종이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규 상장주를 잘못 잡으면 물려버려요. 네. 그러니까 아, 내가 명신산업을 잘못 샀구나. 이 기업이 안 좋은 거구나. 아, 이게 자동차 품주라서 안 좋았던 거구나.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인데 신규 상장주는 좋구나. 2차 전지인데 신규 상장주는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청자님이 물린 이유는 기업을 잘못 고른 게 아니라 신규 상장주를 잘못 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신규 네. 상장주 이제 안 살려고요. 그렇죠. 평생 죽을 때까지 사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사면 몇 년 물린다고요? 최소 3년. 5, 6년, 3년. 네, 최소 3년이 알았습니다. 물려요. 이건 이제 그거보다 네. 좀 더 길어진 것뿐인 거고요. 근데 네. 회사가 나쁜가 하면은 보시다시피 회사 돈 잘 벌고 괜찮아요. 예, 괜찮은데 안 가서요. 그러니까요. 말했잖아요. 왜 안 간다고요? 명신산업이 네. 안 좋은 기업이라고요? 아니면 얘가 뭐였다고요? 신규 상장. 그거라니까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 구별을 못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더 좋은데 안 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좋은 거랑 상관없이 신규 상장주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도 오늘 상장했다 3년 동안 빠져요. 네. 그러니까 뭔 기업이든 간에 빠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신규 상장주 제발 좀 사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명신산업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네. 그냥 내가 신규 상장주를 샀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생각을 바꿔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5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명신산업 꼴보기도 싫잖아요. 그죠? 얼마나 싫어요. 나쁜 기업 같고 그런 면이 있어요. 정말 안 좋은 기업 같고 망할 것 네. 같은 기업이고 에이 망했으면 좋겠다 싶은 기업이고 이럴 건데 그거는 내가 명신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신규 상장주를 사서 그렇다. 이것만 아, 이해하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시청자님 마음은 안 사고 싶고 더 안 가져가고 싶은 게 맞는데 공감은 하나 그건 이제 마음의 문제인 거고 실제로는 더 네. 사고 더 많이 사도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아, 이해가 지금도 되세요? 그러면 사도 돼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돼요가 아니라 원래 사야 되는데 네. 지금 내가 물려서 꼴보기 싫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해서 고쳐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이게 우리가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자꾸 뭐라 한다, 잔소리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올바르게 가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아, 네. 그 지금 시청자님 고생한 건 알겠는데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신규 상장주 사서 고생한 거지 명신산업은 좋다니까요. 아, 그러면은 지금 추가 매수에 그게 맞는 건데 못 사겠죠. 왜냐하면 또 물리고 또 고생하고 또 오래 갈까 봐. 그죠? 네, 그건 누구 그래서. 사정이다? 내 사정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때문에 물린 거예요? 뭐 명신산업 때문에 물린 겁니까? 신규 상장주 사서 물린 겁니까? 신규 상장. 그걸 반드시 이해하는 거죠. 이거랑 상관없다. 이 기업은 좋은 기업 맞다. 그러니 아, 네. 원래라면은 이렇게까지 빠지고 충분히 빠지고 괜찮은 걸 나중에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안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게 맞거든요. 신규 상장주는요. 아, 그러니까 원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사서 들고 있다가 요즘 보니까 주가가 잘 보시다시피 작년 한 말부터 해가지고 7,000원대에서 8,000원대 여기서 안 내려가고 버티죠. 그죠? 네. 자, 생각해 보시죠. 주가가 내려가면 될 텐데 버티는 이유가 밑에서 막 사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는 사람 네. 없으면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근데 사주기 시작하면 어때요? 버틸 거 아니에요. 제가 네. 당근마켓으로 물건을 팔거든요. 근데 중고 물품을 파는데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낮추다 보면 누가 막 이렇게 사겠다고 등장하면 제가 낮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사는 네. 사람이 등장하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등장했다는 겁니까? 사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네. 그건 뭔지 몰라도 이제는 바닥이다 싶어 사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아 얘가 이제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구나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지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라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사고 있다가. 아, 네. 그게 정석인데
내가 네. 신규 상담도 사서 물렸던 것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아, 그럼 이왕이면 지금- 7,000원까지 빠지는 종목이니까 얼마에 사실래요? 9,600원 사실래요? 7,000원 사실래요? 7,000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더 싸게 사는 게 나으니까 오늘 살래요? 좀 더 기다려 볼래요? 좀 더 기다려야 그게 정석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내려가면은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쯤 어디선가라도 비중을 10%에서 15%까지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 기업의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그 신규 상담도 특징이 원래 이렇기 때문에 좋은 네. 본보기가 돼주셨고 이걸로 통해서 이제 거름이 돼서 앞으로는 신규 상담도 절대 죽을 때까지 살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너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엔캠을 3월 3일 날하고 4일 날하고 샀는데, 그 62,000원에 10%를 샀는데요. 네, 그게 그냥 뭐 감사 관련해가지고 그냥 막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감사 관련해서 떨어졌다고요? 예, 감사를 안 받았네, 어땠네 하면서 그때 막 떨어지더라고요. 감사 그래서 지금 보고서 안 이것을 나왔나요? 추가 나온 것 매수를 같은데요? 해야 할지 어찌 할지.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예? 감사 보고서는 잘 나왔습니다. 아, 그 후에 그게 며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뭐 자체 감사했다고 어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일단은 시청자님도 제가 이제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제가 경상도 사람이고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억양이 좀 있다 보니까 잔소리처럼 들리고 화내는 것처럼 들리지만 화 하나도 안 났습니다. 예, 예. 네, 원래 경상도 사람들이 원래 좀 억양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감사랑 아무 상관없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감사랑 뭐가 상관이 없냐면 3월 3일 샀다 했잖아요, 그죠? 예. 전쟁이 언제 났는지 압니까? 예? 전쟁이 언제 났는지 아세요? 아, 말일경에 났죠. 3월 이거. 3일에 났습니다. 아, 3월 3일. 예. 네, 우리나라 3월 3일 증시 딱 시작하자마자 전쟁 났는데 그걸 사신 거거든요. 예. 근데 전쟁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전쟁 여파 때문에 빠진 거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나아요. 너무나 많이 떨어져가지고. 너무나 많이 떨어진 종목들 많습니다. 전쟁 여파로요. 그러니까 전쟁 여파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원래라면 전쟁 났을 때 안 사는 게 다행인데 전쟁 났을 때 뭘 샀든 간에 다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엔캠이 아니라 다른 종목 샀어도 물렸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게 그 먼저 추가 핵심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보면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1번이에요. 1번. 매수를- 예. 전쟁 났을 때 주식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1번인데 그때 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주식들이 지금 약간 빌빌거리면서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빠지는 폭에서 어떤 건 좀 덜 빠지고 어떤 건 좀 많이 빠지는데 체력이 약한 애들이 좀 많이 빠지겠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얘는 체력이 좀 더 약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 보고서가 좀 안 나왔죠. 자, 이제 2번을 볼게요. 전쟁 났을 때 안 사는 게 1번인데 2번. 얘는 돈을 버나 안 버나를 봤더니 돈도 못 벌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에 28억 벌다가 2024년에 600억 적자가 나고 2025년에 900억 적자가 났어요. 예. 그러면 애초에 돈을 버는 기업입니까? 못 버는 기업입니까? 못 보는 기분인데. 그렇죠. 이건 3월 3일에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재무제표가 그냥 떡하니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1번, 전쟁 났으면 사면 안 되는 게 1번인데 그중에서도 사면 안 되는 과정 속에서도 체력이 낮은 영업이익이 적자가 이렇게 왕창 나고 있는 이런 기업을 사셨으니 낙폭이 클까요? 적을까요? 크겠죠. 그러니까 그 당연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청자님은 이거 왜 이렇게 빠지나요? 라고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억울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만한데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고 회사가 힘드니까 당연히 감사 보고서에서 조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가 뭐 제대로 안 나오니 많이 이런 풍문이 돌아가지고 주가가 빠졌다가 감사 보고서 일단 적정이 나왔다 하니까 다시 이렇게 14% 급등 나오면서 약간은 회복을 한 상태지만 여전히 회사는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됐죠. 상황인 거예요. 적자. 그러니까 전쟁 나서 하면 안 되는 거에다가 기업 적자나는 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샀으니 당연히 고통받는 길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신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수익을 내겠다고 한다면은 야 적자라도 많이 힘들겠는데요라고 할 수밖에 되더라고요. 없죠. 뭐라고요? 적자 난 적이라도 10만 원 가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빠지더라고요. 아니요, 적자난 종목이라 해서 10만 원 가고 어쩌고 그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적자난 기업 사면은 당연히 물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기업을 안 사는 게 2번이라는 거예요. 1번, 2번 무시하고 그냥 계속 매매하실 거면 이제 앞으로 손실이 많아질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기업들 자꾸 사게 되니까.
1번, 2번 무시하고 그냥 아니 그래도 1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샀는데요.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함정이 많은 길을 자꾸 선택해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이거를 제가 그러지 마세요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그래요. 왜 시청자를 갖다가 뭐 혼냅니까 하는데 제가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시청자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리는 거잖아요. 아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라고. 올바른 투자를 가르쳐줘야죠.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기업이 10만 원까지 가고 왔다 갔다 하면 사놓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돈도 못 버는 기업을 1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잘못 잡으면 물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우리가 투자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수익 내기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정했죠. 전쟁 나는데 사면 안 됐고 안 좋은 기업 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익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초지정을 다 설명해 드렸더니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가면은 나가봤자 한 5만 원 정도까지밖에 못 갈 가능성이 높은데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아직까지 끝난 테마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2차 전지 또 소재 쪽이 이제 우리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소재 부품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물론 이제 엔캠이 이제 이 에코프로라고 하는 종목이 2차 전지엔 대장이거든요. 예. 얘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엄청 올라가 있죠, 그죠? 예, 예. 200%, 300% 올라왔어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근데 저 작년에 10월 달부터 올라올 때 엔캠은 10월 달부터 올라갔나요? 못 올라갔나요? 아예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그럼 2차 전지 테마에서도 약한 종목이죠. 2차 전지 테마 다 갈 때 얘는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못 가는가? 뭐 일단 실적도 안 좋고 안 좋기 때문이겠죠.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안 좋은 것만 무시하고 그래도 10만까지 가던데요 사겠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매매하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좌는 좀 많이 망가질 겁니다. 이런 투자는 자꾸 피해야 돼요.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 나더라도 주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기도 해요. 근데 적자 나는 기업을 올라가는 걸 사는 것보다는 적자 안 나고 돈 잘 버는 거 올라가는 거 사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그죠? 네. 그냥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받아들이자. 손실 좀 난다라고 생각하시고 5만 원쯤 반등 나올 때 그냥 손들하고 나가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까지 올라갈 때 힘이 좀 세면은 이렇게 안 좋은 기업들이 올라갈 때 좀 무섭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7만 원, 8만 원, 9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와 힘에 따라 달라지니까 지금은 제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말하면 너무 희망 고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일단 5만 원쯤에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 대신에 5만 원까지 올라올 때 거래량이 지난번에 거래량 튀어나왔을 때가 500만 주인데요. 저 500만 주만큼의 거래량이 좀 생겨주면서 힘있게 올라와 준다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을 다시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예. 다음번에도 매매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시장 분위기 좀 파악해서 안 할 때는 안 할 줄 알아야 되고 웬만한 적자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적자 기업으로 수익 낼 바에는 흑자 기업으로 수익 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연한 이야기들만 여러분들 좀 지켜낸다면은 위험을 좀 많이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고 있죠. 음봉매매는 너무나 당연한 매매거든요. 내려갔을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정석과 정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러 제가 강연회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청주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청주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1층에서 지하 1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고요. 익산으로 가겠습니다. 둘째 날 일요일은 익산으로 가서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준비되었는지를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에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배워서 다음번에 잘하는 걸 목표로 항상 잡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발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있는 종목을 바로 또 봐드리도록 할게요. 캠시스입니다. 캠시스를 지금 5,9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좀 캐캐 묵은 종목이 상담받기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캐캐 모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5,900원에 매수해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계십니다. 일단 캠시스가 과거에는 좋은 기업이긴 했었어요.
과거에는 되게 좋은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좋은 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매수하실 때부터 좋은 기업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매수하셨던 자리가 2024년 말쯤 이렇게 됐었을 때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실적이 점점 줄고 있는, 그리고 적자가 나기 시작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적자에서 흑자, 흑자에서 적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매출도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좋은 기업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 자체가 IoT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IoT 카메라 모듈 이런 쪽들이요. 판매가 잘 안 되죠. IoT가 사물 인터넷인데 여러분들 지금 사물 인터넷 쓰나요? 처음에는 사물 인터넷이요. 과거에 2016년, 17년, 18년 이럴 때는요. IoT가 이제 앞으로 대세다.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된다. 요래 가지고 이 기업이 한때 잘 나갔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2022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코로나 터지고 사물 인터넷 쓰지 않을까? 집에 있으니까 인터넷을 뭐 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요즘에 인터넷으로 뭐 밥 짓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밥솥에 인터넷이 달려가지고 집에서 밥 취사 누르고 뭐 정수기 집에서 뭐 냉수 이렇게 좀 내놓고 얼음 좀 이렇게 꺼내놓고 뭐 이렇게 냉장고 온도 좀 조절하고 뭐 보일러 온도도 핸드폰을 막 조절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였는데 잘 안 하죠. 그게 처음에는 좀 편리하나 싶었는데 집에 없는데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굳이 이렇게 막 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보안의 위험들도 역시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들이 성장을 잘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이제 힘들어지다 보니 감자 결정을 하게 되죠. 회사가 이제 감자 결정한다는 건요, 재무적으로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는 건데, 회사가 보시다시피 자본은 지금 800억에서 500억을 줄고 있고요. 빚은 1,700억에서 1,900억으로 늘고 있습니다. 돈은 못 버는데요. 그러니까 돈 못 버는데 자본도 줄고 빚은 늘어나고 있으니 당연히 회사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쌓아왔던 돈이 이제 유보율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쌓아온 저축한 돈인데 120%, 그러니까 369억에 122%니까 약 한 400억 정도 들고 있다가 지금 이제 반도 없습니다. 한 200억도 안 되게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불량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 종목을 사셨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통받게 되는 거고, 이런 감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영향을 받게 되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말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최악으로 가면 상패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종목 들어가고 상패까지 가는 건데, 그건 이제 걸린다고 하더라도 한 2, 3년이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지금 상패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된다고 한다도 상패까지 간다 하더라도 절차상 가게 되면 한 2, 3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당장 상패를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요. 최악으로 갔을 때 그런 거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덜 최악은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 하면은 지금보다 주가는 한 20% 또 빠지겠죠. 그러니까 1,500원인데 20% 또 빠지는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안 좋다 생각하는데 유상증자로 인해서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 좀 주세요 해서 돈 받아서 투자금 받아가지고 좋아지는 기업들도 꽤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최악을 피하는 면이다. 그래서 차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차악에서는 탈출 루트가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 이후에 뒤에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나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은 안갯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발을 내딛는 게 조심스럽죠. 그래서 미리 움직이지 마시고 보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상증자가 있는지 여기서 자리를 잡는지 이런 걸 보면서 해야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추가하면서 해야 되겠다, 내려갈 것 같으니까 손절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빠져 있다면 냅두세요. 이거는 사실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냅둬놨다가 만약에 단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뭐 어떤 이슈든 어떤 테마든 만들어져가지고 결론 나서 뭐 정치 테마로 엮이면 제일 좋겠죠. 아무 맥락 없이 급등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맥락 없이 급등 나와서 만약에 4,000원 내지 4,500원까지 올라간다면 손절하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만약에 그런 반등 없이 가면 여기서 빌빌거리면서 옆으로 가게 된다면은 한 3, 4개월 뒤에, 또는 그 가는 도중에 유상증자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것도 반등 때 하는 거고요. 반등이 올까요? 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 테마로 엮인다면 맥락 없이 급등 나오는 거라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로 엮이기를 기원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렇게 안 엮인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앤드림입니다. 에코앤드림을 언제 어느 가격대에 추매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에코앤드림은요, 지금 이제 차트가 사실 무너지고 있는 차트 모양입니다. 24,000원대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좋은 차트 모양에 사셨다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차트 모양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모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썰미가 있다면 아실 수 있는 모양이기도 한데요, 주먹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 2, 3 하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한번 나가면 4 해가지고 이렇게 주먹 모양 있죠. 주먹에 요 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모양처럼 이렇게 주먹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세 하락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이 대세 하락의 차트예요. 다시 한 번 더요. 대세 하락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모양을 만들면 안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산 모양 만들어놨다. 웬만하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시기에는 실력이 없으면 되게 어렵고요. 판단이 빠르지 않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사가지고 추매 기다린다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죠. 왜냐하면 대세 하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4,000원대 여기 매수하셨다. 그럼 대세 하락 가버리게 되면은 한 10,000원대, 5,000원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안 하는 게 일단 낫고요. 이제 여기서 일단 저점을 좀 잡아준다면은 16,000원대 잡는다면 아까 주먹 모양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나왔잖아요. 손가락 몇 개죠? 4개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등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한 3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수익 내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를 왜 하지 말라? 올라갈 것 같으면 하는 게 낫지 않냐?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지금은 낫다. 그래서 추가 매수했을 때 물리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 안 하는 게 낫다 보고요. 에코인 드림이라는 기업도 지금 좋은 상황에 빠져 있는 기업까지는 아닙니다. 회사가 매출은 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아직까지는 증가하지 못했어요. 근데 매출이 증가하면 좋은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는 할당량이 좀 이게 포션이 좀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이 증가했다는 건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차트 볼 때 이런 것 좀 한 번씩 보면서 매매하시면은 이거 사면 안 된다고 했는데라는 것 좀 이렇게 기억에 담아두시면은 좀 이런 종목들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은 한온 시스템인데요. 한온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온 시스템을 보도록 하고요. 4,3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4,3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이 10%다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가 언제 가능한가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추가 매수 기준 잡을 때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저점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800원대 매수하는 게 낫겠습니까? 2,700원에 매수하는 게 낫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다 2,700원 사는 게 낫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살 거면 추가 매수잖아요. 매수는 싸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비싸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싸게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걸 하자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당연한 것만 하면 수익이 내기가 쉬워진다. 근데 당연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수익이 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싸게 사면은 돈이 벌릴 텐데 돈도 못 버는 기업을 비싸게 사니까 자꾸 돈이 안 벌리는 거거든요. 반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하게만 매매하면 됩니다. 그런 걸 제가 주식을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만 해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말이 쉽지라고 하는데 살 빼는 것도 말은 쉬워요. 하기가 힘든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주식을 통해서 수익 내는 게 말은 쉬운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기 어려운 게 마음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왜냐하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게 사버리고 적자가 나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게 사버리고 뭐 이렇게 비싸졌으니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사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낫다. 3,000대, 3,000원 초반대 이렇게 매수하시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드니까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300원 샀으니까 물린 거죠. 뭐 한다고 여기 샀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릴 자리에 사신 거죠. 내려갔을 때 사면 될 텐데. 그래서 안타깝지만 내려갈 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내려갈 자리에서 샀기 때문에 물렸다 보시면 되고 3,2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 하신다면은 올라갑니다 다시.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만 잘해놓고 홀딩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내려왔을 때 사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프로티나라는 종목인데요. 프로티나라는 종목을 봐드리도록 합니다. 67,000원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네요. 6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사실 이거 제가 이제 아까 봤던 우리가 그 명신산업 상담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신규 상장주를 사면 물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규 상장주는요 사면 일단 무조건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티나도 이게 어떤 업종인지 돈은 어차피 벌지도 못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못 사신 거 맞고요. 어쨌든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돈을 못 벌고 있네요. 완전히 그냥 기술 특례 상장을 했거든요. 기술력 하나로만 인정을 받아서 상장이 돼버린 겁니다. 딱 봐도 뭔지 뭐 어려운 거 있죠. PPI 뭐 어쩌고저쩌고 SPID 플랫폼 기반 어쩌고저쩌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밑에 보니까 신약 개발 솔루션이구나. 그러니까 신약이 개발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인. 그냥 완전 도박인 종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기업이 상장이 됐습니다. 신약에 대한 기술 기대감 때문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돈도 못 벌고 회사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잘못 사서 물리게 되면은 3년 고생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빨리 처분하고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매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손실이 너무 아쉬워서 손실이 너무 무서워서 손실 내기가 싫어서 가져간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3년 고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손들하고 나가야 될 자리입니다. 이미 손들하고 나가야 될 자리에서 들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통 저점 깨질 때 손들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저점 깨졌기 때문에 손들하는 게 좋다. 일단은 뭐 당장 손실 내기가 싫다고 한다면요. 손실을 더 크게 낼 각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들 자리 아래쪽으로 낮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낮춘다면 5만 원짜리가 될 것 같은데 5만 원 밀리면 손들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손실폭은 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저기서 손들하는 게 칼같이 하셔야 되고요. 저기서 5만 원까지 가져가 볼 만한 이유는 뭐냐? 뒤에 반등 나갈까 봐거든요. 뒤에 반등 나가면 손실을 줄여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면은 손실을 줄여서 나갈 수는 있고요. 나중에 나가면은 손실은 커지는 대신에 올라갔을 때 손실이 더 줄어들 가능성까지 보고 기회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도박이죠. 그래서 사실 손절 안 하고 가져가면 무조건 도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박을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사실 깔끔하게 오늘 파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뒤에 올라갈 것 같아요. 다음 패를 무조건 받아봐야 되겠어요라고 한다면은 베팅이 더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건 똑같습니다. 도박이랑 똑같아요. 다음 패 받아보려면 베팅을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5만 원 손절을 각오하고 7만 원 노려보든지 아니면 지금 정리하고 나가서 신규 상담들을 다시는 매매 안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를 이렇게 상담을 주셨고요. 3,308원입니다. 3,308원이면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3,308원이면은 뒤에 8자리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내려갈 때 이렇게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고가에 사가지고 요 고가에 사가지고 내려갈 때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서 매수가를 낮춰보려고 했지만 제가 말한 거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내려갈 때 비중만 커져가지고 답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행스럽게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해결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충분히 다 내려가 있는 것 같죠. 이제 여기서는 크게 더 많이 빠질 것 같은 느낌보다는 충분히 내려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회사가 이제 돈을 못 벌다가 40억대 벌다가 300억대 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좋은 기업이 왜 못 갑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40억 벌 때보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져 있는데 좋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인식이라는 게 그래요. 인식이라는 게 쉽게 안 바뀝니다. 제가 이제 강연회를 가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문현재 멘토 요즘 TV에서 화 많이 안 내는 것 같아요. 라고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진짜 막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막 소리 지르고 막 뭐라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보는 시청자분들이 문현지 멘토가 옛날보다는 좀 착해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우리 다른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뭔 소리야 아직까지 뭐 저 잔소리 엄청 심하고 많이 뭐라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기도 하고 착해진 것 같다고 하면서도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쉽게 안 벗겨지죠. 똑같습니다. 안 좋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받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좋아지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좋다고 평가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저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누그러졌지만 이렇게 누그러진 상태에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쯤 지나가면은 문현진 멘토는 착한 사람인가 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인데 왜 안 갑니까? 좋다고 평가받을 때까지 원래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정석이 되는 거죠. 3,300원 샀다라고 한다면 지금 추가 매수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점에 가까운 자리거든요. 지금까지 최저점이 1,190원인데 지금 1,320원이니까 차이 얼마 안 나요. 한 110원 차이인데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성 첨단 소재 지금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고 기업도 괜찮은 상태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 테마 자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인데 디스플레이 쪽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가고 난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지금 바로 해서 가지고 비중 한 10% 내지 15%대까지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요, 주식은요, 단순한데 그냥 당연하게 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대로 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요. 어떻게 해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팔자라는 거예요. 그거 말은 쉽죠. 그걸 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도 안 먹고 많이 운동하면 빼잖아요. 그 말이 쉽지. 그러니까요. 그걸 해내야 살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도 돈을 벌겠다라고 한다면요. 말이 쉽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은 쉽지 하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싸게 살려고 어떻게든 간에 한 푼이라도 싸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돈을 버는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강연에서도 이렇게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시면 되겠는데 강연에 어디서 하는지를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저희가 알차게 강연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주식에 대한 것들을 배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정보들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